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PD입니다. 제 뒤에 보시나요? 2023 기아 EV-데이. 오늘 어떤 행사냐면요, 양끝으로 EV9, EV6 현재 판매 중인 기아의 전기차가 전시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세대 모델이 있잖아요. 바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출시될 아주 근시일 내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기아의 전기차 세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EV3, EV4 같은 경우에는 컨셉트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EV5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중국 시장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잖아요. 중국 양산형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EV6, 그러니까 숫자 6보다 아래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543, EV6보다 저렴한 차량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전기차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상당히 눈길이 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제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EV3 컨셉트카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나온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이 컨셉트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바로 옆에 EV5가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EV5 같은 경우가 전장의 길이는 한 라브4랑 조금 비슷한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EV5를 제가 큰 폭으로 걸었을 때 총 4폭 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폭 반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의 길이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소형차로 나온다라는 건데, 생긴 게 워낙에 다부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아의 패밀리룩을 전반적으로 잘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막 그렇게 작아 보이고 옹색해 보이거나 옹졸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EV-데이를 하면서 5대 양산형 모델, 컨셉트 모델 이렇게 쭉 세워져 있었거든요, 일렬로. 기아가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패밀리룩의 정의를 완벽하게 세웠구나, 위화감이 느껴지는 차가 없어요. 그나마 처음 나왔던, 아직 이 전기차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었던 EV6 같은 경우가 조금 튀는 디자인이고, 나머지는 정말 한 지붕의 차량인데 그렇다고 너무 똑같지도 않고 나름의 개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탄생이 됐거든요. DRL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DRL 디자인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옆에 있는 기아 EV9의 DRL도 보면은 이렇게 길게 쭉 내려가서 한번 꺾여 있고 크롬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RL이 위쪽 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운데 부분을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한번 밑으로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라인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따라왔느냐, 바로 옛날에 피터 슈라이어 호랑이 코 그릴 디자인을 정립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에는 그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런 디테일을 모든 기아의 전기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을 전반적으로 되게 각을 지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울의 그런 박스한 디자인, 박스카와 같은 디자인의 느낌도 어느 정도는 계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전기차 시대에 오면은 앞에 엔진이 있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보닛의 길이를 좀 어느 정도 짧게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닛 부분의 한 반 정도를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의 장식으로 세우고 차체 컬러와 통일해서 이런 마치 공기가 빠져나갈 것 같은, 열기가 빠져나갈 것 같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A필러까지 쭉 이어져서 블랙 하이그로시가 윌도우 몰링 자체를 덮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딩의 디자인 자체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을 세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안에 원형의 휠 아치가 들어가고 그 안에 휠이 들어가는 건데,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하면서도 단단한, 러기드한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바로 옆에 EV9도 클래딩에 각을 주면서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고 휠 하우스 자체가 조금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만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충전구와 같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참고로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환경에
맞게 조금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뷰를 이렇게 보시면은 고프로에서 좀 왜곡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클래딩 자체가 이 밑에 깔렸다가 한 번 더 속 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SUV 모델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게 낮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자칫 보면은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런 디자인 악센트로 좀 해소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후면부의 클래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각지게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 전기차의 측면부에서 또 볼 수 있는 패밀리룩 디자인이 하나가 있는데, EV9 보시면은 앞 휀더 쪽에 이렇게 불쑥 튀어 올라왔다가 요 보면은 Y자로 꺾이는 이런 캐릭터 라인이 있잖아요. 볼륨을 강조시키고 후면부에서 다시 이런 Y자형 캐릭터 라인이 생기면서 뒷팬더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디자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Y의 형태가 EV9처럼 진하지는 않지만 이쪽에 선이 크게 하나 나오면서 이 팬더를 전반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휠 아치 이쪽으로 해서 주름을 한번 또 잡았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는 Y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앞 팬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뒷부분도 클래딩을 따라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그게 윗부분 팬더 있는 쪽에서 만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Y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 팬더, 뒷 팬더별로 각각쯤씩 강조시키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져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과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윈도우 몰딩이 있고, A필러 부분이 높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낮아져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는, 이게 좀 양산형으로까지 적용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열 창문 크기에 비해서 2열의 창문 크기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개방감 자체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형 SUV이기 때문에 쿼터 글라스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이 C필러 뒤쪽으로 해서 별도의 창문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우리 기아의 전기차들에서 볼 수 있는 이 글래스 뒤쪽으로 해서 리어 글래스 사이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는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리어 윙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리어 글래스 옆쪽으로 해서 세로형으로 떨어지는 램프가 뒷팬더 부분 한번 부풀렸잖아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리어 글래스 아래쪽으로 리어 램프가 이렇게 또 떨어지죠. 이거 역시 EV9에서 보셨던 디테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차인데 EV9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하고 멋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리어 글래스가 눕혀져 있는 각도가 가파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에 맞춰서 이 후면부 리어 쪽에도 캐릭터 라인이 있거든요. 뽕긋 솟아오르는 이런 느낌, 마치 해치백 차량을 보는 것 같이 좀 빵빵한 엉덩이, 팬더에 따라서 오는 리어 램프의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이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리어 범퍼 아래쪽에 이런 장식 같은 경우에는 양산형이 되면은 EV9과 좀 비슷한 디테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컨셉트카긴 한데 양산형 모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컨셉트카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가 좌우로 활짝 열려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양산형 모델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컨셉트카는 대부분 이 실내 디자인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B필러를 삭제를 하거든요. 쇼카의 느낌이 강한 거예요. 여기 있는 차량은 EV4예요. 전부 다 SUV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인데 딱 얘 혼자 세단이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로포션이라고 하죠. 좀 독특해요. 프론트 단이 되게 좁죠. 오버행도 짧고 휠하우스에서 도어 쪽까지의 위치도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근데 리어 쪽으로 가면은 리어가 상당히 길게 빠져나와 있죠. 내연기관차, 엔진차에서는 이런 프로포션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타는 캐빈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부품이 엔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엔진룸이 길 수밖에 없었는데,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졌죠. 보닛 자체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에서만 만들 수 있는 프로포션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패스트백에 가까운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천장이 제일 높은 부분이 이제 A필러 윗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뒤로 쭉 가라앉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리어 글래스 부분에서 한번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트렁크 리드로 이어질 거 아니야. 거의 각도의 변화가 없어요. 루프의 경사 자체가 얕다 보니까 뒤에가 조금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버행도 긴데 뒤쪽에 무게감도 상당히 무겁게 가져가는 이런 디자인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시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EV3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죠. 조만간 이제 양산이 시작될 모델이고요. EV5 이거 이미 중국형 모델은 올 연말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EV4가 현재로서는 양산형과 가장 거리가 먼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EV4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여기에 대충 헤드램프가 들어가겠구나, 리어램프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EV, 그러니까 기아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질러가는 DRL이 있었는데 얘는 세로로만 DRL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전면부의 전체적인 면적에서 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어요. 적은 데에다가 되게 슬림하게 쫙 뻗어 있다 보니까 차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전체 모든 차량 통틀어서 전고가 제일 낮거든요. 심지어 EV6보다 낮은 차량이에요. 낮고 와이드해 보이니까 차가 스포티하게 보이죠. 하단부의 디테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랑이 코의 대형화, 블랙 하이그로시의 장식으로서 마감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배터리라든가 전기 모터를 식혀줄 아주 소량의 공기는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의 공기 흡입구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될 수 있고요. EV3에서는 조금 땅땅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닛의 각도 지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EV4에서는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력 성능이 뛰어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휀더 위쪽의 볼륨감을 쭉 살린 모습, EV3에서도 봤던 것처럼 앞유리 유리창 앞쪽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넓게 처리해서 전면 유리창의 넓이가 넓어 보이게 이렇게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충전 포트 쪽 덮개를 형상화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잘 숨겨놨네요. 이런 파팅 라인에 맞춰서 되게 잘 숨겨놨고, 세단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클래딩을 전반적으로 두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 모델 대비 전고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은 숨기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클래딩 부분에 각을 준 거는 다른 기아의 전기차 SUV 모델과도 좀 비슷한 그런 포인트들을 보여주죠. 사이드 뷰에서 기아 전기차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앞 팬더와 뒷 팬더의 볼륨감을 명확한 라인을 통해서 살리는 거, 역시 이 모델에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컨셉트카 같은 경우에는 파팅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 파팅 라인에 맞춰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앞 팬더 부분의 볼륨을 힘껏 살린 것을 볼 수가 있고, 후면부도 2열 도어 쪽서부터 강하게 캐릭터 라인을 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B80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양쪽 끝으로 위치해 있는 리어 윙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 컨셉트 모델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있네요. 뭐 LED 같은 게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뭐 양산형 모델에도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리어 윙의 이 포인트 자체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해서 이 커터 글라스 쪽에서 리어 글래스 사이에 이어지는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 기존 기아 전기차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후면부를 보게 되면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세로 리어 램프 라인만 있습니다. 가로 쪽의 라인이 다른 전기차 모델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EV4에는 이렇게 세로형만 있어서 전면부와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루프 라인이 그냥 그대로 트렁크 라인까지 쭉 꽂혀져 있는 듯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리어 글라스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패스트백이 아니라 세단형 모델이라 그래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리어 글라스까지 같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양산형 모델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경첩이 들어가야 될 위치 같은 것들도 좀 애매해지고, 트렁크 리드 부분에서 열리는 게 겨우 이만큼이거든요. 제 손 한 뼘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짐을 빼거나 넣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5 같은 데 보면은 파팅 라인을 쭉 연결을 하고 이 아랫부분은 검은색 몰딩으로 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디자인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양산형에서는 거리가 가장 먼 모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만 봐서는 어떻게 이게
양산까지 진행이 될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포션 자체는 그대로 이어갔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기차에서만 거의 구현할 수 있는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되게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EV3와 마찬가지로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따로 B필러는 존재하지 않고요. 컨셉카에서 제가 직접 만져드리진 못하고 이 부분 보면은 공조 디스플레이가 있고 핀형 송풍구가 있는 데인데 공조기를 작동 안 시킬 때는 안쪽으로 눌러서 수납을 할 수가 있답니다. 내가 공조 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슬라이딩 형태로 저렇게 튀어나오는 공조까지 구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쿵 듭니다. 마지막으로 EV5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중국형으로만 판매하는 전기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국내에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제 옆에 있는 모델은 실제로 중국에서 선 공개한 중국의 양산형 모델이에요. 출시 시기는 얘가 제일 늦어요. 2025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A 시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출시 시기에 대해서 기자단들끼리 웅성웅성했어요. 이미 양산형이 완성되어 있는데 왜 얘가 제일 출시가 늦는 거지? 우리가 잘못 들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형 모델하고 한국형 모델하고 이래저래 스펙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팔려면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도 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마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2025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얘는 컨셉트카가 아니라 실제로 내후년에 만나볼 수 있는 양산형 모델에 좀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중국 양산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인 재원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각보다 커요. 사진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셀토스 비슷한 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포티지보다 살짝 작은 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전장의 크기만 놓고 보면은 토요타 라브4랑 조금 비슷한 크기이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보다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라서 밑에 배터리 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전폭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지에 비해서 뭐 10mm 차이니까 1cm 차이 뭐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1cm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하니까 스포티지보다 전장만 좀 짧지 실내 공간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전고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쾌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로형 라인과 세로형 라인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세로형 라인이 이렇게 니은자로 꺾인 것도 EV3와 좀 비슷한 디자인적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 헤드램프는 이 밑에 3구 쪽에서 역할을 해준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컨셉트 자체가 막 아주 유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각이 지고 조금 더 우락부락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려고 했답니다. 전면부는 조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거의 평면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죠. 뭐 크게 주름을 잡거나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이 굴곡 같은 것이 있어도 부드럽게 이렇게 잡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형 호랑이 코도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고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에서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역할, 이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에어플랩으로 막혀져 있네요. 아래쪽으로도 공기가 들어가서 배터리랑 전기 모터를 살짝씩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닛의 높이도 제법 높은 편이죠. 제가 지금까지 기아 전기차를 싹 보여드리면서 사이드 뷰에서 기아 전기차들만의 패밀리 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 팬더, 뒷 팬더 부분에 볼륨을 상당히 많이 주기 위해서 선을 굵게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그 캐릭터 라인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측면 쪽 보시게 되면은 파팅 라인 부분이 주름의 역할을 해서 이 주름이 사이드 미러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굴곡이 살짝 연한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접히는 라인 자체가 파팅 라인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측면 쪽으로 가면 사실 그 부분이 더해요. 캐릭터 라인이 기존의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렷하게 꺾여 있는 게 보였는데 여기에는 라인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생기는 이런 라인이 있어서 사이드 뷰에 패밀리룩 같은 그런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대신에 이 차 팬더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까지 두꺼울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껍거든요. 팬더의 볼륨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 A필러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는 거 이거는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고 리어 글래스 쪽으로 이어지는 이쪽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팬더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각이 져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 범퍼와 팬더의 파팅 라인에 맞춰서 안쪽으로
음각 형태로 이렇게 파놨습니다. 디자인적인 의도를 한번 물어볼 걸 그랬어요.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35, 5에 19인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봤었던 EV3, 그 다음에 EV9 이런 차량들하고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세로형으로 이렇게 길게 DRL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헤드램프가 3구짜리가 딱딱딱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후면부에서도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리어 램프 자체가 살짝 밑으로 처져 있잖아요. 이 아래쪽이 훨씬 두꺼우니까, 윗부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전반적으로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 아래쪽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무거운 느낌이 드는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도 그렇고요, 아래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SUV보다는 조금 더 미니밴에 가까운 디자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살짝은 세워져 있는 각도여서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멋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되게 충실하거든요.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힐 수 있고, 너무 평면적이고 수직적인 디자인에서 조금 악센트를 가져가는 거는 이 디펜더의 두께. 아까 전에 디펜더 두께 엄청 넓다고 했잖아요. 트렁크 보시면은 휠하우스 뒤에도 수납 공간 있고, 휠하우스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쿼터글라스 밑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레이전기차 타면서 약간 수납 공간에 한맺힌 사람들이 만든 차 같다고 했는데, 이 차 약간 그 수납 공간에 한맺힌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차 같아요. 제일 신기한 부분은요, 보통 여기 들쳐내면은 뭐가 있나요?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들쳐내면은 수납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얘가 그냥 이렇게 열렸죠?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또 여는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열면은 2열 시트 둘 다 폴딩하고 앉아서 우리 이자카야처럼 이 밑에다가 발 냅두고 이거 테이블 삼아서 차박 나와서 밥 먹을 수 있다. 와이프한테 쫓겨났더라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다.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다. 1열 시트에 한번 앉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어 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EV9 판박이의 디자인이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그렇죠. 전원이 나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앞에가 계기판이고 여기가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쪽이 공조창 있잖아요. 우리 EV9에도 보면은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사이에 이렇게 공조창이 있는 것처럼 EV9하고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 내장재 햅틱식, 터치식으로 숨겨져 있는 버튼류들, 볼륨 장치, 공조 장치 이렇게 있는 것들, 이거 뭐 사실 EV9에서 거의 봤었던 그런 디자인 포인트잖아요. EV5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거의 벤치 시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앉아도 될 것 같지만 뭐 따로 안전벨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응접실 같은 분위기,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벤치 시트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가 싹 가린다. 비상금 같은 거 숨길 수도 있죠. 우리가 EV9 이제 내장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EV5는 어떤가 보면은 직물은 아닌데 뭔가 살짝 보드라운 소재로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EV9에서 봤던 소재랑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인테리어는 그냥 EV9의 축소판이다. 기어 노브도 EV9하고 동일한 거 들어가 있죠. 한번 뒷좌석 가보도록 할까요? 네, 별도로 슬라이딩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아래 시트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죠. 아래 시트가 같이 내려가면서 트렁크 바닥과 아예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큰 짐을 실을 때 2열에 누가 앉을 일 없어, 트렁크에다가 짐 잔뜩 실을 거야 했을 때 이 정도 각도로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리클라이닝을 가장 많이 하면은 상당히 많이 눕혀집니다. 기아차답게. 시간상 제가 시트 포지션을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고요. 뭐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 에어벤트는 이렇게 B필러 부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기면은 2열 좌석을 위한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뭐 노트북을 올려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놔서 볼 수도 있겠네요. 운전석 뒤쪽에는 그런 테이블은 없는 대신에 이렇게 C타입 충전기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 이렇게 있습니다. 헤드룸, 레그룸은 전혀 부족한 것 없이 차체 자체를 전고를 좀 높여서 공간 활용성을 위주로 만들었다 보니까 되게 넉넉한 공간 만들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차량 E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데 후륜 구동 모델이 아니라 전륜 구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EGMP 최초의 전륜 구동형 모델이고요. 물론 사륜 구동 모델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기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국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펙이 조금 다르고요.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스탠다드 이 58kWh 배터리 들어가는 게 있고 롱레인지가 81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스탠다드가 150, 롱레인지가 160kW 전륜에 들어가고 사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어쨌든 전륜 구동 기반의 전기차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널널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가지고요. 엔딩을 못 찍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좀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기아의 진짜 큰 시일 내에 나올 전기차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 EV5라든가 그 다음에 EV3, EV4 컨셉트 모델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EV3는 잘하면은 구매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 차였고 EV4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기차이기에만 구현할 수 있는 프로포션으로 되게 독특하게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 외에도 그 앞으로 뭐 준대형 세단, 픽업 트럭 이런 다양한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기아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게 있고 무엇보다 디자인적으로 패밀리룩을 완벽하게 정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기아의 전기차 좀 미래가 밝다 이런 느낌도 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EV3는 좀 궁금합니다. 양산형 모델로 나오면은 좀 지켜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